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증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런데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작심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했어요. 도지사 방북과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그러니까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도 알았다. 이재명 대표와 이런저런 주요 순간마다 통화를 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제가 이제 판례부터 하나 소개하면요. 예. 저도 이게 변호사 제가 20몇 년 동안요. 돈을 받은 사람이 내가 돈을 받았다고 자백하는 건은 제가 한 건도 못 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잖아요. 자백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유죄가 나오는 건 이게 99% 넘어요. 99% 넘고 아마 이 변호사도 알 겁니다. 왜냐 판례가 돈을 줬다는 사람은 예. 그 사람도 처벌되잖아요. 예. 자기도 처벌되는데 안 준 돈을 줬다 해서 나도 처벌된다? 상식에 반하잖아요. 예. 특별하게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없는 한 돈을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유죄가 되는 게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예. 자, 여기서 김성태 회장이 돈을 준 사람이죠. 제3자 뇌물이니까. 근데 김성태 회장도 만약에 이게 되면 제3자 뇌물 공여로 처벌됩니다. 또 추가 기소될 거예요. 근데 본인 처벌을 각오하면서 안 준 돈을 줬다? 이렇게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 뭐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하고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까? 그래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어제 그 발언만 봐도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에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 볼 필요 없다. 김성태 회장의 진술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게 판례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도 이미 검찰에 한번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그다음에 그 서민석 해광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한테 구두로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에 재판부에 인정했던 게 그런 그렇죠. 부분이죠. 예. 따라서 저는 뭐 충분히 바로 소환이 가능하다. 이래 봤는데 역시 검찰이 바로 이제 소환을 했고요. 저는 김성태 회장이 기업인입니다. 개인 돈 준 거예요. 개인 돈 100억 가까이 마련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이런데 돈 받는 사람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화영 부지사한테 쏘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수차례 여러 경로로 확인했을 것이다. 김용 통해서도 확인했을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보고했다는 걸 확인했을 것이고 본인도 직접 통화해서 고맙다는 통화로도 확인했을 것이고 조문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확인했을 것이고 다양하게 확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이러니까 이게 저는 보낸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승훈 변호사 가리켰을 때 이 변호사가 잠깐 웃으셨는데 그 미소의 의미는 제가 잠시 뒤에 물어보기로 하고 여기 보면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고맙다 모친 상태 김성태 전 회장 모친 상태 비서실장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다. 뭐 이건 좀 더 뜻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용 전 부원장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대납 알고 있다는 취지 그리고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납 도지사에 보고했다. 이거를 조서에 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이게 본인의 개인적인 추론이 아니라 이런 판례들이 다 뒷받침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판례가 이게 준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유죄가 나온 게 대다수입니다. 중요 순간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 어제 좀 새롭게 알려진 작심 발언들이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의 작심 증언 또 하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당시 쪼개기로 후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이재명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실 후원인 여러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국민의 충실한 대리인 이재명과 함께해 주십시오.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는 좀 처음 들어서요.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쭉 지켜봤긴 한데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은 이렇답니다. 경선 첫날 후원금 많이 모이면 좋지 않냐고 해서 김성태 전 회장 내 돈으로 본인 돈으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지인 명의를 불려서 후원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그만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화영, 이재명 이분들하고 관계가 가깝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저렇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쪼개기 후원을 하겠어요? 개인은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정치자금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예.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를 자기가 주고 싶은데 자기 이름으로는 다 줄 수 없으니까 본인과 가까운 뭐 회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나눠서 후원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돈을 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또 저런 얘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한테 할 만큼 둘 사이에 뭐 비밀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쪼개기 후원, 여기에 관한 증언이라고 보고 이렇게 볼 때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서정욱 변호사도 여러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걸로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증거 같은 것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승훈 변호사께 물어볼 차례인데 1억 5천 쪼개기 후원과 혹은 중요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 통화했다는 이 작심 증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쪼개기 후원할 때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 이화영 부지사가 야 대선 첫날 이런 경선 자금 많이 모이면 좋아 보이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쪼개기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 쌍방울 그룹 회장, 쌍방울 대표, 사내 이사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김성태의 돈으로 보낸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돈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보낸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확인되어야지만이 이게 비판받을 행동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잠시만요. 정말 말씀으로 죄송한데 후원을 받은 이제 당사자 이재명 대표가 후원 내역들을 한번 쭉 보진 않습니까? 이게 대선 기간 동안에 후원자 명단 볼 수 있겠어요? 뭐 예. 10,000원부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사실상 대선 기간에 이 후원 명단 본다는 건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조금 국민들께 오해될 말을 하셔서 제가 예. 좀 웃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김성태가 돈 줬다고 하면 무조건 유죄다. 이건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인지했는지 여부, 공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김성태 씨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서로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뭐 방북병을 냈다라고 한다고 해서 유죄가 되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김성태 씨가 진술이 진실한지 여부는 좀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법원의 재판이 필요한 게 뭐냐면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옆에서 또 바꿔줬다고 그랬다가 또 이번에는 또 2번 바꿔줬다고 그랬다가 너무 좀 진술이 좀 조잡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마치 검찰에게 내가 이재명 대표를 잡는데 정말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어느 정도 선처를 해주길 바래라고 하는 메시지 같은 좀 조잡한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이게 김성태 씨가 정말 진실한 진술을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기 위해서 검찰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신중하니까 이제 양측의 반론도 좀 들어본 거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 비서에게 고맙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고 후원금 2억 원씩이나 한 사람한테 노상강도라고 하냐라고 했던데 어제 재판 과정에서 좀 의미심장한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어제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이번 기회에 사실대로 얘기하고 빨리 본인의 길을 가기를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내내 눈을 감았다. 이게 어제 재판 과정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오늘 꽤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이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와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영장 청구되면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볼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이 돼요. 9월에 하게 되면은 어떻게 김성태가 대표님한테 방북비 대납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날라올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5번째로 검찰에 나가게 된 이재명 대표인데 어제 오늘 말이 되는 소린가? 특히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 오늘 꽤 격앙된 발언 쏟아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결국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 정당한이라는 이 판단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저것을 이제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저 과제 자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는 것이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남고 이제 우리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구나.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의 과제로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안 부분에서 이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저렇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때 이미 이런 영장 청구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뭐 어느 정도 다 예상이 이미 됐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회기 중, 비회기 중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 회기 중에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분열을 노린 정치검찰의 술수이고 비회기 중에 청구하는 것은 뭐 그래도 괜찮다. 굳이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할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마당이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당하게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임해서 법관의 영장 실질심사 심사를 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것 그것이 맞지 이걸 뭐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걸 비회기 중에 해라 뭐 회기 중에 하는 건 이렇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 자체가 좀 약간 구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혁신이 했던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어떤 경우든 간에 나는 당당하게 법관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검찰이 당당하게 국회 안 열렸을 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의미인데 그 당당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어요. 정당하고 당당하게. 제3자 뇌물죄가 검찰 유행이냐? 오늘 민주당 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듯이 깡패 얘기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집착하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찰은 왜 그렇게 깡패와 사기범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찰은 좀 더 분명한 증언과 증거, 내용을 가지고 소명한 이후에 제가 보기엔 소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4차 소환을 했는데 한마디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수사하면 되는 겁니까? 누구요? 누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신가요? 제가 많으셔가지고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의원들께서 마치 하기 싫은 숙제하듯이 순번 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슷한 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정치인이랑 깡패랑 엮인 중대범죄 혐의 수사하면 깡패도 잘 조사해야죠. 김영진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야. 너무 많아서 잘 몰랐어라는 취지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는데 깡패도 잘 조사해야 된다. 정치인이랑 깡패랑 엮인 중대범죄 혐의를 수사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의 말을 받아서 화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의 일정이 급하면 도대체 수원에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사법방해하고 미루고 그랬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꽃놀이패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또 화투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성남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친절하게 꽃놀이패라는 대략적인 의미를 저희가 화면에 적어봤어요. 꽃놀이패라는 게 이기면 큰 이익 얻고 저도 부담이 가벼운 패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하는 걸 꽃놀이패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에겠는데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이냐?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제 먼저 민주당이 박광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아주 부적절한 겁니다. 마치 이게 검찰 수사가 게임하듯이 꽃놀이패라고 했는데,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그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법원 가가지고 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체포동의안이. 근데 판사가 실질심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다. 이러면 이게 검찰 조직이 죽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니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꽃놀이패입니까? 꽃놀이패라는 건 이기든 저든 패해서 아무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는 거예요. 사실 제1야당 대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요.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그 비난은 검찰이 다 받는다니까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검찰이 증거나 팩트가 워낙 확실하니까 자신 있게 영장을 청구하는 거지, 이렇게 도박하듯이 뭐 꽃놀이패 하듯이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마치 민주당 화투 치듯이 운칠기삼, 고스톱 운칠기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도박하듯이 하느냐,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조금 전에 또 정치권의 뭐 제3자 뇌물이 유행이냐 했잖아요. 요것도 한 말씀 드리면 정치권의 제3자 뇌물은요, 전부 직접 뇌물로 보면 돼요. 법리상 제3자 뇌물인데, 예를 들어 북한에 방북하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성장하죠. 이번에 그 정찬민 의원도 제3자 뇌물인데, 예. 그게 되면 본인한테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청탁을 받고, 야, 우리 교회 지역구 3만 명이 있는데 거기 기부 100억 해라. 이러면 이게 본인이 정치 이익을 얻잖아요. 따라서 이게 일반 제3자 뇌물하고 정치인의 제3자 뇌물은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잠시만요. 제가 몇 가지 인이어를 통해서 제작진의 사인을 들은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관련해서요. 조금 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확인이 되면 저희가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